이 차관님 보니까 오늘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물어봐야 소리 입만 아플 것 같아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현미 의원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정부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을 짜고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런 느낌이 안 와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보육비 가지고서 국회의원들한테 몇 % 올릴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담당 차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말이죠. 건건이 놓고서 비율을 정하고 이런 것이 이게 국가 전체 예산을 내가 짜고 있다는 느낌 안 들어요? 뭐 그런 느낌보다도 이게 보육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육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국민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어떻게 하는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앙정부 차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 취지는 이런 거죠. 지금 금년도 사업에 지금 9월인데 말이죠. 사업비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 못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재정 운영을 이렇게 예측 안 되게 이런 상태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도 되고 갈등도 유발이 되고,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간에 보육료 둘러싸고 지금 뭐 쟁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정부로서는 이 올해 말좀 듣고 이런 것이 저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서로 큰 틀은 정부가 짜고 작은 세부 사업은 지방이 하고 하는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고민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국고보도 사업 같은 거 모든 사업을 자꾸 내가 얼마 내놓을게 네가 얼마 내놔. 마치 무슨 집안에서 말이죠. 아버지 환갑잔치 하고 나가지고서 첫째 아들은 얼마 부담하고 둘째 아들은 얼마 이런 논리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거보다는 이 역할을 분담하고 재정을 분담해서 처음부터 이런 갈등의 유발률을 없애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정부는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체제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고, 그게 터진 게 지금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이게 왜 덜 터졌냐면 옛날에도 이런 유발 요인은 많이 중앙정부가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감당할 만하니까 차고 지나갔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요번에 정부 지원을 몇 % 늘려라 이것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또 부담을 지을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의 주제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 문제 아닙니까? 이 논의의 주제는 하나는 지방재정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재정 효율적으로 과연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그 과제 중에서 지금 차관님 머릿속에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한 답변을 하는. 5대 5 정도 돼요? 아니, 둘 다 중요하죠. 네. 저는 지금까지 재정 부담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측 못하게끔 운영해온 문제는 기재부가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방정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내년도는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월을 만든단 말이죠. 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근데 이제 올해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소득분이 70%에서 100%로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마련해서 저희가 5,600억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그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27일인가 12월 27일이었나 하여튼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님들하고 이렇게 지군구 협의회 의장님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 수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지자체 장님도 계시지만
정부로서는 죄송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의견 70에서 100% 가면서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고 하지만 총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셨고 그 결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육료에 대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1분 땄습니다. 그 논쟁에 대해서는 제가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이제 얘기는 했지만 동의 못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했고요. 일부 지자체 장님들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 여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좀 해야겠다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국고보조 사업의 개수를 좀 줄이자. 이제는 이것은 정부의 일로 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분담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가 되면 상관없어요.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자라는 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특유이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되면은 또 그냥 넘어갈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의 행동 계획은 정하자는 얘기죠. 네네. 국고보조사업 연을 줄입시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 어떻게 줄여 했으면 좋겠어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만들어주신 법에 따라서 보조사업 평가를 3년, 그러니까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존치할 보조사업,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될 사업, 폐지할 사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료 보조사업과 같은 사업, 특히 이제 의무지출적인 성격이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재정 부담을 국가가 얼마 하고 지방정부가 할지 하는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순한 일반적인 경제사업이었던 보조사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분야를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분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치 국회 법제에 따라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동안의 문제를 관찰해보면 저는 그걸 동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분담비도 원래 실용형이 정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실용형이 안 정하는 게 더 많잖아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액션 플랜으로서 정말 진정성을 가진 보조 사업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